며칠 전 대통령의 끝장 토론을 보고 가슴 한쪽이 답답함을 느껴서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소화제를 먹을까? 두통약? 아니면 물파스?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바카스 한 병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수년간 소통 강사로 강의를 했는데 대통령의 끝장 토론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이 답답함이 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퍼컷을 팍 날리면서 빠르게 규제 혁파를 외쳤죠. 그리고 세 번째, 법치주의, 법대로 합시다. 이 세 가지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선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존의 세력이나 권력자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이란 곧 국민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퍼컷 세레머니는 또 그 나름대로 신선했어요. 외모가 마동석처럼 생겨서 어퍼컷 날리는 동작이 낡은 규제를 빠르게 혁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보여줬던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그 말을 우리 국민들은 믿었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요, 임기 후에 교도소로 가는 대통령을 보면서 인맥과 돈맥에 휘둘리지 않는 법대로만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흠도 보였습니다. 말을 할 때 도리도리 하는 모습은 좀 불안해 보였고요. 기차 의자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올리는 모습은 꼭 불량 청소년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손바닥의 그 왕자는 무속에 빠진 옆집 아저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근소한 차이지만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임기의 반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잡음과 분란을 본인이 직접 잠재우겠다고 끝장 토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계 정세에 필요한 외교를 위해서 이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통 강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연설은 100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100점. 잘한 것은 딱 하나, 끝장 토론을 하기로 맘먹었다는 것. 아마도 이것도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폰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분의 결정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근무 시간에 발표가 난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간 뒤 밤늦게 결정된 것만 보더라도 그의 결정에는 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끝장 토론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앉아서 합니까? 앉아서 사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는 잠시 일어나긴 했지만 몇 시간이 될지 모르는 토론이라도 대통령은 서서 했어야 합니다. 앉은 자세로 한동훈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양팔로 탁자를 잡고 있는 모습부터가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대통령의 자세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길어져 대통령이 힘들어 보였어야 자연스레 국민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만하면 됐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본인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는 말은 그만. 대통령이 되신 건 투표율 때문입니다. 0.7%가 낮았다면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지율이란 지금 당장 선거를 했을 때 당신에게 주어지는 투표율과 같습니다. 그럼 이미 당신은 80%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수가 전광판 보고 뛰는 것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전광판의 숫자에 의해 감독도 선수도 연봉이 오르거나 잘리는 겁니다. 물론 지지율을 당장의 인기로 생각하여 인기보다는 꼭 필요한 일을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 반 동안 봤잖아요. 욕 먹으며 했던 일이 대부분 욕 먹을 일이었어요. 망쳐버렸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부산 엑스포 유치, 전 세계의 망신으로 끝난 잼버리 대회 등등. 셋째, 당신은 아직도 문재인의 그늘에 있네요. 전임 대통령, 전임 정부 탓을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주신 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하시죠. 2년 반이라는 기간이면 충분히 변화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넷째,
아내 사랑이 도가지 났습니다. 물론 자신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엄청난 내조를 해줬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아내에 대한 충성을 멈춰주세요. 왜냐고요? 본인이 한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내에게 충성한다. 고로 내 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짐승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녀에 대한 충성은 이제 그만. 다섯째, 치맥기가 보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만,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자주 이럽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지금 무슨 질문을 했더라, 이런 모습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기자의 질문과는 상관없는 말만 주저리 하다가 답변을 끝낸 경우도 있고요.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술부터 끊으세요. 술을 좋아하던 어떤 지도자는 자기 임기 중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합니다. 참 독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독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세계 정세를 둘러보세요.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발 술을 끊으세요. 술 끊는 걸 타의로 하지 않으시려면 제발 스스로 끊으세요. 여섯째, 반말 좀 하지 마 임마. 듣기 불편하셨죠? 듣는 남들도 그런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어요? 끝장토론 마지막에 사회자에게 던진 하나만 더 하자, 목이 아프다 이 말 때문에 끝장토론은 그냥 끝장난 토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긴 변명을 들으면서도 뭐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던 모든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1시간 회의에 59분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전부 반말입니까? 일곱째, 법이라도 제발 지켜주세요. 평생을 법으로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공정과 정의, 상식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정치판에만 있으면서 본인이 다른 일로는 도를 벌어보지 못한 정치꾼보다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을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법꾸라지라고 하던가요? 이번 연설도 본인은 법대로를 외쳤겠지만 듣는 국민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발 법이라도 지켜주세요. 여덟 번째, 마지막 밥상을 걷어차셨습니다. 부산일보가 웬일로 마지막에 좋은 질문을 던졌어요. 사과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하시면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는데, 자리 깔아줬는데 그걸 그냥 걷어찼습니다. 만약에 이때 잘 차려준 밥상을 잘 드시기만 했었어도 이번 끝장 토론은 좋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사과를 한다는 둥, 폰을 안 바꿔서 생긴 일일 뿐이라는 둥, 여전히 구체적 사과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까지 하더군요. 그걸 보는 모든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구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20%는 존재하니까요. 그래도 혹시라도 바뀌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주변에 혹시 이 얘기를 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전해주세요. 자, 3가지만 끊어보세요. 당신의 소통 능력이 확 올라갈 것입니다. 첫 번째, 극우 유튜버의 방송을 좀 끊으세요. 소통은 자신에게 칭찬해주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인 사람과 해야 그게 소통입니다. 외교도 그래요. 간슬게 다 빼주고 그 나라와 친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물풍선 보내고 무역 관세 높이고 돈 뜯어가려는 그런 나라와도 대화를 해서 그들로 친구를 만들고 적어도 원수로 안 만드는 게 그게 소통입니다. 전쟁이 날까봐 저 정말 무서워요. 제발 극우 유튜브 좀 보지 마시고 당신에게 욕하는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주세요. 전쟁 겁나요. 여기도 지금 오물풍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대통령 뽑았습니다. 둘째, 술을 끊으세요. 지금 안 끊으면 강제로 술이 끊겨지는 날도 있습니다. 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누라와의 인연을 끊으세요. 4개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1번 별거, 2번 이혼, 3번 귀향, 4번 사약.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극을 좋아해서. 그래도 비극을 미리 막으려면 1번 별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쉽잖아요. 난 망했지만 내 자식들은